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올 가을 날씨 참 변덕스럽죠. 이번 주 초에는 때이른 한파가 닥쳐서 농가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북한도 꽤 추웠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박철원 기자, 북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북한 역시 지난 16일부터 급격히 추워져서 저녁에 저온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파 경보가 발령된 건데요. 지난 17일엔 몇몇 지역에서 기상관측 이래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해산 룡화 8.6도, 함흥 룡화 2.1도, 남포 0.7도, 사리본 0.2도, 해주 1.9도로서 당일 최저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 기온을 기록하기 이틀 전에는 정반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주의 낮 최고 기온은 23.9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불과 이틀 사이에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가 또 사상 최저 기온을 기록한 거네요. 추수에 나선 북한 주민들 옷차림으로도 갑자기 추워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6일 이전 영상만 해도 반팔 차림이나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 영상에선 털이 달린 겨울 외투나 패딩, 목도리를 한 사람들 모습도 보입니다. 네, 아직 추수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농작물 생산에도 영향이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는가 하면 우박과 서리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고성과 고은, 금야에서는 오후 한때 우박도 내렸습니다.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지금 시기에 서리가 내리면 곡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을 거디도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서리 피해를 받으면서 벼이삭들이 부러져 나가고 벼이삭들이 급격히 마르면서 그저 정보당 500kg 정도, 심지어 그 이상 더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서리 피해 대책을 세워라. 벼를 비롯한 농작물들이 서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또 추수를 서둘러야 한다는 당부를 연일 주요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난판에 있는 볕달을 빨리 끌어들여서 가공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식량뿐 아니라 북한은 지금 많은 게 부족한 상황이라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북한 방송에서 연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절약과 제자 완화인데요. 먼저 최근 나온 드라마부터 함께 보실까요? 가방 공장에서 일하는 김영과 송이는 연인 사이인데요. 티끌 모아 큰 산이라고 이런 것도 다 조력하며 채워놓아야 조력 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설 게 아니야. 경쟁은 경쟁이고 어떻게 절약함이 텅 비게 할 수는 없을까요? 자투리천을 모아두는 절약함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천 역시 네가 좋아한다는 절약을 잘하면 살림살이도 잘하겠구나 뭐. 며느리 가물은 그저 그만인데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낭패 없지. 마침 자재차도 있겠다. 겸사해서 너네 공장에 나가볼란다. 예, 어머님이 우리 공장이에요. 송이가 얼마나 절약을 잘하는지 보겠다는 김영의 어머니가 공장을 찾는데 김영은 송이의 작업반 절약함이 비어있는 걸 보고는 당황합니다. 어머니가 며느리감 얼굴만 벌어진 줄 알아? 그건 너무 걱정 말아요. 걱정을 하게 됐나? 조력함이 텅 맸는데. 자, 빨리 채워놔라, 빨리. 사투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채워놓아요? 김영은 결국 자신의 작업반 자투리를 옮겨다 송이의 작업반 절약함을 채우는데요. 어머니, 어머니 자잔, 이 동물의 조력함부터 좀 보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전까지도 가득 차 있었는데. 김영아, 예. 그러니까 네가 아까 참관이오 모여하던 건 결국 이 빈 절약함 통을 채우자고 그랬니? 난도해 작업반처럼 배설물이 가득 찬 절약함이 아니라 이렇게 텅 빈 절약함을 보자고 왔어. 예? 텅 빈 조력함이요? 송이는 사실 자투리천이 나오지 않게 재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자투리들이 나오지 않게 과학적으로 재단하니 같은 자재로 더 많은 제품이 생산되는 건 물론이고 전기랑 노력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 제 정말 절약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전 이번에 과학기술에 의한 절약, 이게 진짜 절약 중에 절약, 최고의 절약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투리도 나오지 않게 절약하자 이런 메시지로 보이네요. 네,
마른 수건을 다시 짜듯이 절약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잇따르는데요. 다양한 제자원화 사례도 소개합니다. 양어장 폐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메기 배설물이 섞여 있는 이 폐수는 농작물에 더없이 좋은 유기질 비료도 대신합니다. 타고 남은 잿덩이로 건축자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쓸모없이 버리던 탄재로는 이렇게 건축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보온 블로크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종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걸러내 다시 종이를 만드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조장 땅후에 조장했다가 대돌이 체계로 앞 공정에 보내줘서 생산을 다시 진행하면서부터 우린 물류의 실시를 10%나 높였습니다. 네, 정말 안간힘을 쓰는 것 같군요. 전력 상황이 좋지 않아서인지 전기를 절약하자는 보도도 잇따르는데요. 빈 가동은 절대로 하지 않고 다 준비 작업 딱 끝내놓고야 그다음에 설비를 돌리고 전기를 줄여가겠다는 그 정신이 얼마나 강해진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이나 선풍기,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이렇게 원격 조정기로 멈추고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대기둥이 켜지게 됩니다. 이것을 절약한다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보탬을 주게 되겠습니까? 절약과 제자원화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매일 쉬지 않고 방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원료의 국산화와 제자원화를 정책적인 문제로 틀어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그만큼 내부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박철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은 추가 제재보다 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북한의 대응도 전에 비해 조심스럽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북미 양측의 대응이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0km, 비행거리 590km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주일 미군 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지난 11일 국방발전 전람회에 공개된 북극성 계열의 SLBM 3종 중 가장 작은 우측 미사일과 유사한데 변칙 기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날개 부분을 삼각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 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 유도 기술들이 도입된 탄도부가 뾰족하게 디자인된 미사일들은 정점 고도에서 떨어지면서 궤적에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요격이 조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격을 좀 더 까다롭게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2,000톤급 잠수함의 이름은 824 영웅함. 북한이 첫 SLBM 북극성 1호를 발사한 2016년 8월 24일을 기념한 겁니다.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정 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5년 전 당시 유엔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군사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연달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감행했고 미국과 유엔은 이에 대응해 초강력 대북 제재들을 내놓으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9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3주 만에 SLBM까지 발사했지만 이후의 대응은 5년 전과 다릅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열었지만 안보리 공식 성명은 내지 않았습니다.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The DPRK must abide by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 is time to engage in sustained and substantive dialogue toward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또 추가 대북 제재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비교적 신중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응이 주권 국가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이라고 날을 세우는 동시에 한미 양국이 주적 대상이 아니라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제재 결의안을 내놓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을 제한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로 북한이 행동을 했다. 최근 북한이 우리의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외교 안보 라인의 대화를 활발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도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응을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일단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들이고 초기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게 지금 급선무거든요. 북한도 레드라인을 안 넘고 있지만 미국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에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딴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양국의 논의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종전선언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는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정전협정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영향이 없는지 구체적 문안을 놓고 법률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 방역, 식수, 위생 등의 분야 등으로 백신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백신 협력을 한 축으로 하고 종전선언을 또 다른 축으로 하면서 북미 또는 남관계의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또 북한과 남한이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종전선언을 매개로 뭔가 외교적인 해법 또는 대화의 모멘텀들을 찾는다. 미국은 또 북한이 대화의 장에만 나온다면 대북 제재 해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se launches also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Our offer remains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미국이 대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간의 비핵화 여정을 하루라도 빨리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초기 합의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급격하게 악화시켜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를 지금 내포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적대 정책 철회와 이중 기준 철폐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현재의 국면이 종전 선언과 제재 해제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지 탐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추가 행동 여부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넘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이에 준하는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미 양국 모두 종전 선언과 지원을 고리로 한 비핵화 대화 노력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북미 양측이 모두 위기보다는 안정을 강조하는 상황. 어렵게 대화로 가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엔 북한에 처음 등장한 육아 솔루션 방송 살펴봤는데요.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북한 부모들의 자녀 교육 방식이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 마음은 남이나 북이나 똑같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북한 부모들의 고민은 뭔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도 육아 솔루션 방송이 등장했다는 건 그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텐데요. 네. 근데 오래전 우리 선조들 때부터 부모들의 자녀 사랑, 희생 정신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또 남이나 북이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이게 그렇죠. 부모님들의 모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죽하면 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가사가 나왔는데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자녀부터 먹이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입히고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네. 네, 그때 예전에 고난행군 시기 그때는 정말 식량난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엄청 정말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만큼은 좀 먹이고 학교 내보내고 갖춰주고 이런 것들이 좀 짠했죠. 네, 그 힘들었다는 고난의 행군 때도 아이들 용품은 잘 팔렸다면서요? 힘들어도 정말 한 끼를 굶더라도 그 자식 그 학용품 만들어서 학교에 내보냈죠. 사실 저도 북한에 이런 학교 교복이 있잖아요. 원단이 조금 좀 안 좋거든요. 구김도 많이 가고 이 살이 막 닿고 그래서 저도 우리 큰애가 학교 갈 때 시장에서 천을 사가지고
교복을 만들어서 입혔댔거든요. 네. 네. 대단합니다. 그만큼 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 교육열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남북한 모두가 사실은 지금 저출산 국가잖아요. 그런 만큼 또 자녀를 더 애지중지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북한이 지금 이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평균 주민 월 소득이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과외비가 30달러에서 50달러라고 해요. 많게는 500달러도 간다고 하는데 제1중학교라던가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중국의 외동인 아이들은 뭐 소황제라고도 하잖아요. 뭐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부모들이 다 해준다고도 하던데요.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또 애가 몇이거나 상관없이 아이들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돈을 쓰죠. 고가의 인라인 스케이트도 그렇고요. 프리미엄 패딩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플렉스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북한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때는 뭐 중학교 남자애들은 이런 신발이 유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운동화를 휴즈라고 하는데 악어 상표가 그림이 있는 이런 뭐 휴즈. 네. 예, 그게 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돈 있는 집 애들은 남자애들은 그 정말 시장에 1시간 반 동안 자전거를 타가지고 가서 그걸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자들은 몽신이라고 거기서 또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또 유행이 돼서 국가에서 교복은 학교에서 주는 걸 입고 신발도 편리화 이런 천신을 다 신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의 상징이라는 악어표 신발은 언제 신어요? 그러면 학교 못 신고 가면? 그러니까 학교 오전반 수업할 때는 뭐 신고 나가는 거죠. 단속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데는 좀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산되면서 아이들도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좋은 신발을 신고 하고 다니는 게 본인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주류의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가 소외당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싫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과거엔 되게 획일화되어 있었잖아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이제 물품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들도 자기의 개성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최근에 북한 청소년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을 북한에서도 선물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때요? 지금은 뭐 휴대폰을 학생들이 지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손전화를 사주고 학생들한테 뭐 자식들한테 아주 비싼 이런 패딩 같은 것도 사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네,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공부도 잘 시키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고민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 부모들의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북한 방송에서 아이들이 게임하느라고 책을 읽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하는데요. 최근에 아이들이 즐겨하는 것은 오락입니다. 연구사들은 오락을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의 손에 책을 쥐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습인데요. 박사님, 북한도 게임 때문에 고민인 부모들이 많은가 봐요. PC방도 있고 북한에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 보급률도 많아지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신문에서 이제 그런 게임이 주는 해악 이런 것들을 홍보할 정도로 교육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 하나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동신문 기사를 보면 조금이라도 오락을 하지 못하면 참기 어려워하고 있다. 얼마 못 가서 다시 오락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북한도 게임 중독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의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식습관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데요. 네, 프로그램 제목이 좋은 식생활 습관을 붙여주자요네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마지막까지 다 먹은 음식을 어린이들은 정당히 싫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먹어야 돼요. 야, 아니에요. 국도 먹어야지 형인데요. 국 조금 더 먹어요. 딱 한 번만 먹대. 자, 이효주 씨 방송 보면서 놀라는 눈치인데요. 네, 저기 북한 방송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솔직히 애들이야 뭐 엄마가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언제 뭘 반찬을 가리고 사실은
그런 환경이 사실은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네. 남한도 예전에는 먹을 것도 없고 형제 많으니까 있는 거 빨리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도 생기고 안 먹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북한도 이제 자녀 수가 적어지고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보니까 잘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계속 북한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영양 상태, 발육 상태 이런 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이들의 발육 상태라고 하는 것이 국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교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식습관도 그렇고 이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북한 부모들의 고민도 우리 이 남한 부모들과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했는데요. 이효주 씨 방송 보면서 어떠셨어요? 네, 제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뭐 실제로 저는 숙제 안 하고 뭐 강가에 가서 놀고 훅장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 많이 혼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영상 보니까 무슨 게임 중독, 뭐 식습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 계셨을 때 애가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완전 네. 우선 밥을 안 주죠. 숙제를 학교에서 준 숙제 배로 더 시키고 그 숙제를 다 한 다음에 식탁에 마주 앉게 했고 제가 평양 학생들을 데리고 축전 갈 때 우리 애를 담임 선생 집에다 맡기고 갔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한 이틀 있다가 도망을 쳤대요. 자기 우리 할머니 집으로.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효주 씨가 무서운 열혈 엄마였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랑의 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는 체벌을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허용이 어느 정도 됐었다면 요즘엔 좀 달라졌거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운다. 또 그리고 뭐 학부모가 결혼하는데 자식을 맡길 때 뭐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러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우리 애들도 숯바르다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통하진 않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다른 듯하긴 하지만 남한이나 북한이나 부모들 고민 비슷해 보이는데요. 체제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북한에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성분이잖아요. 이제 성분이 나쁜 사람은 선택지가 없었죠.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름의 이제 성공의 방향, 출세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것 같죠. 기회가 상대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우리보다는 적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서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교육의 새 주체라고 한다면은 이 자녀 교육이니까 이 학생들이 있다면 부모가 있고 또 학교 교사가 있잖아요. 북한은 이 교사의 역할은 어떤가요? 네, 그 북한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이런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 담당자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 다 할 때 그 학생의 이런 추천서도 쓰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아무리 학부모가 고객이라고 해도 격고는 여전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 역할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이제 학습을 지도하기도 하지만 또 자질이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발굴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북한도 전인적인 교육이죠. 하지만 이제 차이는 사상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혁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교사의 혁명화, 또 가정의 혁명화 이런 교육들을 했었다면 그래도 약간씩의 그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은 게요. 이미 좀 자녀 교육에서 시작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한테도 저는 영향을 꼭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부모로서 저런 진짜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와 같이 어떤 전통적인 혁명화라고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이제 효과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이제 힘든 부분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보이는 지난 시간에 봤던 뭐 육아 솔루션이라던가 그렇게 아이들의 감정 심리 상태를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어찌 보면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의무보다는 권리를 좀 더 자각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앞으로 이제 북한 당국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교양할 것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한이나 북한이나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부모만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도 좀 더 행복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랩 음악. 저만 해도 듣긴 하지만 따라 부르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랩 음악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해보는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다도해와 유달산이 어우러지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전남 목포. 2년 전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까지 들어서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이곳에 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목포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잠시 후 전국에 끼 있는 젊은이들이 특별한 경연대회를 펼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무척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목포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들이 장구를 이용한 난타 공연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4년째 주최한 전국 청소년 평화통일 랩 경연대회.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통일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게 하는가, 이 방법이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이게 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114팀이 겨룬 동영상 예선을 통과한 13팀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결선 무대를 위해 이곳 목포에 모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가다듬어 직접 써본 가사들이 속사포처럼 쏟아집니다. 서로가 합치고 그 안에 사랑을 더 키워 길어진 시간은 전부 상관이 없어 얼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야지 만약에 다 이 시대 시각으로 바라볼 경계에 선풍기 38도 위치에 있었듯이 목에서 난가 북으로 한 발자국 차이로 이렇게 갈려 한반도가 대신해서 말이나 좀 살려줘 I'm sorry. 전통의 판소리처럼 멜로디보다는 내용 전달에 더 비중을 두는 랩 음악인 만큼 가사를 통해 다양한 젊은 생각들이 뿜어져 나왔는데요. 특히 좀 더 어린 고등학생들은 통일이 가져올 변화 중에 군대 문제를 가장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안 이뤄졌지 통일 난 통일을 원하지 난 군대 가기 싫지 그리고 내 머릿속 통일 배고 좋을 점들이 세곳에 군대 및 비례대로 경제 군대 엠베 모두 한 방에 해결 너희의 자원 우리의 기술력 이제 아픔은 여기서 그만 되물려 아낄 수 있는 돈만 54조 징병제는 no 군대 안 가죠 세상에서 들은 군대 안 가죠 중에 가장 감미로웠었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가기 싫은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이 와중에 군복 차림의 현역 군인은 휴가를 내고 이번 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부대에서 많은 도움 줘가지고 이렇게 참가하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역 군인이시기 때문에 추가로 5점 드리고 시작했고요. 저도요.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사람들은 말해 사소한 것도 시작반이래 거창 필요 없어 반복한 걸음이 돼 서로를 향한 총구는 걷어야 해 이제 같이 맞이하는 거야 다가올 빛나는 데 시험 기간 중 틈틈이 시간을 내어 경연을 준비했다는 광주의 고등학생 지호. 어제 시험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좀 결과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도 준비하느라 결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바라볼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네 시험은 못 봤지만 민족이 갈라진 뒤 하나됨을 유쾌하게 표현해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한민족 하나가 되었을 때 평화와 화합이 가득한 내시
감각적인 패션과 율동을 뽐내던 이 대학생은 우수상을, 다 그래 헛된 꿈은 꾸는 게 아니라는데 야 그래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래 Now time is come 1년 선후배 사이인 이 대학생 듀오는 분단을 뜻하는 반달이 언젠간 보름달이 되기를 바란다는 랩으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꿈에서 나왔던 힘이 하나씩 빛의 위태로웠던 나와 이 나라도 모두 다 평화를 위해서 기대 저희가 뭐 이번을 위해서 잠깐 꾸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오래 봐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상승되지 않았나. 그거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예의 대통령상인 대상은 자신의 이름을 제목으로 통일의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한 대학교 1학년생에게 돌아갔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코리아라는 이름을 불러 38선을 지워 새로 수정 솔직히 말해야 먹지 말고 자랑스럽게도 외쳐 We won. 본인의 우승 소감을 즉석 랩으로 표현한다면? 그래 내가 우승했어. 될 거야 최고의 래퍼. 기억해. 평소 통일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던 참가자들은 이번 경연을 준비하면서 나름의 생각을 솔직하게 가사로 풀어냈고 이렇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 랩으로 표현해보며 다시 한번 통일 세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해돌이가 뭐지? 해돋이 같은 건가? 해돋인가? 북한말 해돌이는 나무의 줄기를 가로로 자른 면에 나타나는 나무의 나이를 알려주는 둥근 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남에서는 나이테라고 합니다.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나이테요? 전혀 말이 다르네요. 학교에서 북한말을 몇 개를 알려주긴 하는데 저렇게까지 다른 북한말은 또 처음 봤는데. 온전히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 시험이 미완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주 강국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디딘 건데요. 남은 과제를 잘 보완해서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